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0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늘 바쁘지만 오늘 더 바쁜 날이네요. 저희 이제 토론회가 있거든요. 토론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 엄지혜 활동가가 이번에 유튜브 모니터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오늘 결과 마무리되고 물론 저희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건 토론회가 아니고 토크쇼거든요. 우리끼리 몰래 하려고는 하지만 구경 오시고 싶다면 구경 와도 좋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는 토론회는 사실은 이제 이주민 관련된 모든 모니터 보고서 저희가 사실 모니터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당사자들을 면담해서 인터뷰해서 어떤 생활 속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어요.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주민 당사자 단체에서 조금 같이 이제 도와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싹 총괄하는 그런 토론회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 토론회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찰리 그다음에 다문화 고부 열전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 특히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들 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이주민 당사자들은 그걸 보고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보고서를 약간 보고서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다처럼 토크쇼로 해서 제가 보고서 내용을 좀 풀어서 보여드리고 이야기하고 방송도 직접 간단하게 보고 중요한 거는 이주민 당사자들이 두 분 오셔가지고요. 그분들이 내가 이 방송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PD님들을 모셔가지고요. PD님들이 만드는데 그런 방송을 만드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반성할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토크쇼를 마련했는데 토크쇼를 오프라인으로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잘 찍어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꼭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듣고 싶으시다면 와서 들어도 또 그 장면도 많은 손님이 와 계신 것도 좋으니까요. 겸사겸사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저희가 전태일 기념관이라고 청계천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전태일 기념관 2층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침 또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미디어 스크랩으로 MBN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BN이 어제 저녁 메인 뉴스에서 종합편성 채널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설명하면서 사과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유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장승준 대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장대환 회장은 기소에서 빠졌어요. 기소 대상에서. 어찌됐든 검찰의 이런 기소 결정이 나오자 장대환 회장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간 MBN이 종편 자본금 차명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기사를 보도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내놓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죠. 그럴 거였으면 다른 언론들 지금 거의 다 다 고소당했죠. 다 고소당하고 우리도 고소당했을 겁니다. 네. 몇 번 했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MBN은 12일 MBN 종합뉴스에서 제목이 검찰 MBN 법인 임원 등 기소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보도에서 MBN은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본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하는 등 경영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MBN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자본구조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입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적받은
회계 부분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자본구조 개선 작업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본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남아있는 207억 원 규모의 사원 명의 주식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아니라고 해놓고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해.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서 자막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방송 말미에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무엇보다 MBN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MBN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식의 노조에서도 보내줬고,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책임지는 것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사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MBN이 사실은 재승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대로 가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입장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아니 어차피 내년에 취소되면은 PP로 남으니까 상관은 크게 없지 않을까요? 채널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 네, 채널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지고 또 다른 방송이 되더라도 어떤 방송의 제대로 된 방송국으로서의 지금 왜곡되지 않은 그런 구조, 그다음 노동 환경 이런 거는 그대로 계속 싸워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면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MBN은 시작부터 사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종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MBN만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가사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원래 미디어법에 의하면은 또 이렇게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MBN은 그 이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경제는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매경 TV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편으로 또 이렇게 MBN 종편으로 출범한 것도 승인도 사실은 너무 많이 순풍 이 종편을 낳아준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MB가. 그럼 사표 기정이라고? 네네. 다시 PP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방송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종편 모니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월 5주차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중에서 최악의 문제 발언을 또 10개를 선정을 했다는데요. 10개 다 하면 우리가 또 방송을 다 못합니다. 3일에 걸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센 거 4개만 해봤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클락스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콜드플레이의 클락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목처럼 이 제목이 클락스 시계잖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가 듣다 보면 정말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드럼과 이 피아노가 주는 사운드가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사실 클락스라는 곡을 골라온 이유는 시계를 한참 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 발언들을 보기 위해서는. 특히나 가장 센 문제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논두렁 시계 관련 얘기예요. 아니 이걸 무려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 이 얘기를 해?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별로 좋을 게 없을 텐데 굳이 그러게요. 종편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SBS 욕하거나 그렇게 예상이 되시죠? 전혀 다른 얘기가 국정을 욕하거나 전혀 다른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라. 네, 어떤 얘기였냐면 일단 방송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0월 28일 방송에 나왔어요. 문제 발언을 한 분은 저희 보고서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예요. 네네. 네. 한두 번이 아니죠. 법을 모르는 변호사, 법을 무시하는 변호사.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법알못이라고 써요. 네. 변호사예요. 근데 법알못인데 신기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 발언을 했냐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팟캐스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사전 내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개인의 해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뜬금없이 갑자기 논두렁 시계를 얘기하면서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팩트 하나 바로잡을 게 네. 자국이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네. 뭔가 이게 불행스러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예. 공소권 없어버리기 끝났던 사안이에요. 예. 그 진실은 누구도 몰라요. 네. 실제 그 뇌물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가 끝나버렸잖아요. 예. 근데 마치 이게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논두렁 사건 때 검찰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네. 좀 이게 희생당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하지만 네. 실제 한국당에서 권양숙 여사나 예. 그 가족이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이런 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게 억울하고 검찰이 그 당시 잘못한 거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봐요. 네네. 이런 주장을 해서 일단 서정욱 씨 발언에 대해서 팩트를 하나 바로잡으신다는데 저희도 그럼 바로잡겠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 외부 사람인 A씨한테 취재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방송 하루 뒤에 라이브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피의사실 공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변호사 진짜 하시나? 네. 이분은 변호사 협회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가장 이 열받는 부분은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거잖아요. 전 이건 일부러 한 거라고 봅니다. 진짜 이건 악의적인 태도라고 보는데 일단 논두렁 시계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KBS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죠. 명품 시계를 수색한 진술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SBS에서 명품 시계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둘 다 검찰발 보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당시에 이 수사를 지휘했던 외국에 도피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당시 그거 검찰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한 거다. 우리는 수사했을 때 그 명품 시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어요. 네. 이게 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런 주장을 펼쳤고 뭐 2017년에 국정원 개혁 TF 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갔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고가 시계 수수권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한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이 사건의 배후에는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에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 언론에 망신 주기용으로 흘리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보도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이인규 씨의 주장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 검찰에 가서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수사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검찰 수사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이 개입해서 전 대통령을 망신 줘야 되니까 이거 언론에 흘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논두렁 프레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얘기 논두렁 시계를 할 거면 국정원을 비난해야죠. 그렇죠. 국정원이 어떻게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전임 대통령 하나 망신 주겠다고 언론에다 이런 정보를 흘려?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언론 그걸 냅다 받아쓰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정욱 씨는 국정원조차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명품 시계 수수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는데 왜 검찰 니네 수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논란이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이 서정욱 씨도 이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2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누가 했느냐? 이은재 의원이 한 거예요. 이은재 의원이 이런 똑같은 주장했어요. 검찰에 대고 이 수사 제대로 안 됐다.
뇌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개혁 TF에서 무슨 국정원이 논두렁 가지고 하고 있냐.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해야지. 이래서 고발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한 걸 가지고 또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2년 뒤에 사건이 벌어진 지는 무려 10년 뒤에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서. 이건 그냥 유시민 씨를 비난하려고 한 얘기예요.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논두렁식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어쨌거나 이 서정욱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모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 특집인데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서정욱 변호사가 했거든요. 자, 요거까지 쭉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또 MBN 뉴스와이드에 가서 얘기했네요. 네, 이분이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사안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하면 10월 30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보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박찬주 같은 사람을 인재로 영입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발이 일었죠. 그래서 영입이 보류됐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박찬주 전 대장이 본인의 이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죠. 충격적인 발언을 남긴. 공감병 갑질 사실이 아니고 감따는 건 당연히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했고요. 삼천교육. 네, 이날 그렇죠.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이 공감병 갑질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발언인데 진짜 충격적인 발언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박찬주 대장의 영입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이 논란이 일으니까 이걸 가지고 MBN이 대담을 한 거예요. 근데 서정욱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영입할 수가 있느냐 비판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하냐면 박찬주 대장의 공감병 갑질이 벌어졌을 때 내가 박찬주 대장을 비판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잘못 비판했다라는 이게 거예요. 뭐야? 황당하죠.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공감병 갑질했다고 방송하면서 제가 좀 잘못 방송한 걸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어떤 일을? 전부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감병 갑질한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제가 많이 좀 비판했었는데 혐의를 보니까 이게 전부 무죄가 났더라고 박찬주 대장이.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제가 먼저 박찬주 대장께 사과를 드리고 박찬주 대장은 이제 저는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 보복 수사의 최대 희생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빨리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해 주셔야지. 아니 자유한국당도 영입하면 안 되죠. 아니 박찬주 대장을 영입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도 보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영입을 못해. 스탠스를 잘못 잡으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자유한국당 가시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박찬주 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본인이 아는 고철업자한테 군 내에서 발생하는 이 고철 쓰레기들을 납품하는 대가로 향응을 한 게 있어요. 접대를 받고 식사 자리나 호텔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재판 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죄가 됐다. 또 이 중령 문제가 있어요. 중령은 또 인사 가지고 인사 청탁을 받은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또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혐의가 크게는 세 개였어요. 공감병 그리고 이런 뇌물수수 그리고 인사 청탁 이 문제였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정당한 인사를 김영란법으로 걸었다. 그래서 벌금 400만 원 때렸다. 근데 또 이제 시야 중령 부모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한 정당 인사를 김영란법으로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이걸로 이게 벌금 400 이게 별건 수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법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김영란법이 엉망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결론 서정욱 변호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판결문을 여러 개를 면밀하게 다 검토해 보니 상당히 훌륭한 참군인이다. 박지만 이분하고 이제 동기고 여러 가지 처음에 정권 초에 적폐로 몰려서 많은 이게 고초를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인사청탁 그것도 이게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중령 인사청탁을 김영란법으로 벌금 그 외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이분은 자유한국당은 못 가겠다. 네. 이분은 좀 너무 많이 가셨어요. 너무 많이 나갔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정욱 씨 주장은 변호사가 맞는지 또 의심해야 된다.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 의심할 대목이. 첫 번째. 박찬주 전 대장이 전부 무죄다. 거짓말입니다. 네. 아까 말한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 고철업자한테 이제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걸 대가로 해서 항공료, 뭐 호텔비, 식사비 이렇게 해서 76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향응하고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이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전부 무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공관병 갑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공관병 갑질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네. 기소가 됐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요. 갑질이 있었다라고 오히려 부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갑질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변호사인가 의심이 된다. 아니, 방송에 나오면서 자기 얼굴을 사실을 알리려는 변호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말하면 말할수록 신뢰도를 네.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서정욱 씨 문제가 아니에요. MBN 뉴스와이드가 계속 이렇게 출연을 시킨다는 거는 MBN 뉴스와이드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 MBN이야 뭐 이제 자꾸 왜 돌려? 아니 뭐 아니 이제 아직 안 없어졌어요. MBN. 아니 내년이면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변호사계의 쌍두마차 또 한 명의 변함봉 변호사라고 또 떠오르는 서정욱 변호사는 약간 올드하다면 변함봉 변호사는 굉장히 그래도 젊은 축에 드는 그런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또 채널A에서 이상한 얘기 사실은 이런 분들 저는 보면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편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괴롭히는 그런 그 회사를 망하게 한. 저는 엑스맨이다. 약간 엑스맨 같은 종편의 엑스맨 같은 왜냐면 이 키워줬는데 뒤통수를 치는 거지 사실과 다른 말 막말 이런 걸 해가지고 징계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방심위만 제대로 일을 하면 이 엑스파이가 아니고 엑스맨들 제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변함봉 변호사가 또 김진애 돌직구쇼 채널A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들려주세요. 네, 이건 사실 변함봉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이 대담에 남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심 문제는 누구냐면 진행자 김진 씨예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10월 28일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한테 5천만 원을 보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뭐 청와대 ATM으로 보냈다. 근데 뭐 검찰이 확인해 보니 ATM을 안 보냈다더라. 막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보낸 돈으로 WFM 주식을 샀다. 근데 이것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진 씨가 주목한 부분은 어디냐. 남편이 부인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 그렇다면 남성 출연자들에게 물어보겠다. 아내분한테 얼마까지 묻지 않고 보내주느냐. 이런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그 외 이건 남편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아내가 이유를 묻지 말고 나한테 지금 급하게 돈을 줘 라고 하면 얼마까지 그냥 이유 안 묻고 줄 수 있어요? 저는 1,000단위 넘어가는 금액은 집사람한테 항상 확인을 하고 1,000원? 1,000만 원 넘어가는 돈. 1,000만 원 넘어가면. 근데 솔직히 집사람이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가끔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번엔 이유를 묻지 말고 200만 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평소에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생활비는 주죠. 어쨌든 돌려주면 한 200-300 정도 집사람의 뭐 용도를 묻지 말라면 보내줍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한 두세 번 얘기해요. 사실 그때 뭐 장모님이 뭐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좀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 아니면 시댁에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 말 안 하려다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다 하기는 하죠. 근데 한 200-300단위 한 500만 원 이하 정도 얘기할 때는 저는 그냥 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묻죠. 안 그러면 그럼 못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님의 저 사모님도 제가 여러 차례 뵀잖아요. 그 박 의원님께서는 한 얼마 정도를 아내분께서 이유 묻지 말고 입금해줘라고 했을 때 묻지 않고 입금이 가능하세요? 얼마까지? 지금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저 되게 쪼잔한 남편입니다. 얼마요? 얼마요? 몇십만 원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일종의 변함봉 변호사가 변함봉이 문제야. 나쁜 사람이거나 되게 좋은 남편이거나 그러네요.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박용진 의원은 20만 원 줄 때도 물어보는데 아니 20만 원이라 딱 찍지 마세요. 몇십만 원. 조국 전 장관 안 물어봤을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5천만 원. 아유, 또 크죠. 큰 돈이죠, 사실.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돈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게 황당하죠. 연애 프로그램도 아니고. 좀 황당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거의 뭐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나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밥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얘기 하면 누가 합니까? 뭐야? 시사 대담 프로에서 황당하죠.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돈 있어야 주는데. 진짜 하나만 한 얘기. 수다를 떨었구나.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석에서나 할 법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겠고 대충 그냥 때우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 정말로 5천만 원을 ATM으로 보냈는지 1차적으로 그게 확인돼야 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보내서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사는데 그 돈을 이용했는지 그게 두 번째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다룬 겁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줬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썰을 풀기 위해서 야 그게 상식으로 말이 되냐? 와이프한테 5천만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주장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다 이용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과 종편이 하는 이야기, 이 사안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5천만 원 보낸 게 확실하다예요, 거의. 네네. 5천만 원 보냈고 그걸로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샀으니까 조국 전 장관 공직자윤리법 걸리는 거고 뇌물죄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끌고 가고 있거든요, 대담을. 네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걸 꺼내든 건데 그 와중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채널A의 뉴스탑 10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태영호 공사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태영호 공사. 네,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이 논란이 붙었을 때는 태영호 공사를 부를 틈이 없었어요. 네. 아무리 썰을 풀라고 해도 좀 연결이 심지어 그 당시에 막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북미 회담이 결렬됐어요. 북미 협상이. 그 친한 채널A가. 네, 그런데 태영호 공사 부를 틈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짝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태영호 공사를 부른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10월 4주차 보고서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안찬일 씨가 김정은 위원장 백마 사진 보고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게 이때서야 공개가 된 거다. 관련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 시작이 이겁니다. 진행자 김종석 씨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이러면서 질문해요. 맞아요. 자기가 그랬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채널A 뉴스탑 10이 그래서 10월 28일에 이번에는 태영호 공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진행자 김종석 씨가 또 이 말 얘기를 꺼내요. 저는 말 가지고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김종석 씨는 이 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말이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그래서 태영호 씨를 불러놓고 또 개인적으로 전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러더니 또 말 얘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태영호 공사가 막 이런 거를 추측으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해서 얼마 전에 태공사님도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서 중대 결심을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 화면.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마 도대체 백두산까지 어떻게 이동해서 가져가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그걸 태영호 공사가 알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왔으면 북한에서 최근 일어나는 일도 다 아나? 그렇죠. 웃기잖아요. 그래서 태영호 공사의 답변이 이겁니다. 제가 뭐 팩트 체크는 할 수 없지만은 아마 이 백마를 대형 수송기 비행기로 이제 삼지연 비행장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아마 솔직하다. 그럼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아마 이 백마를 대형 수송기 비행기로 이제 삼지연 비행장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추측으로 막 다 얘기해요. 그럼 이게 질문 한 번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제가 보고서에 안 넣었어요. 그냥 김종석 씨가 말을 좋아하나 보다. 또 이 황당한 얘기 하네. 그랬는데 이거 쉬지 않고 계속 물어봅니다. 뭐지? 한 번 더 물어봐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태공사님이 영국에 계셨을 때 외교관 생활을 하셨을 때 당시에 말 안장을 직접 공수해서 북한으로 보낸 적도 계셨다면서요. 그 영국 말 안장은 제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 황당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나느냐. 질문 또 다른 데로 튀어요. 그런 이제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어쨌든 사치품을 외국에서 공수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외교관의 가장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원래는 말도 이제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말 안장이 사치품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백마에다가 말 안장 얻는 게 좀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끝나요. 아까 백마 사진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왜냐하면 태공사님 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수많은 백마가 있는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백마가 아니라 회색말이었다면서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질문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 태영호 공사 답변도 황당합니다. 아 그게 뭐. 그러니까 완전한 회색말이 아니고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 집권 초기에 타던 말은 약간 그 저 회색 점박이들이 있는 이제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말 바로 요거보다 뒤에 지금 김여정이가 탄 말보다도 약간 좀 하얀 이런 말이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원래 말이 저렇게 완전한 백마가 아니라 저렇게 회색 점박이가 있는 말이었다가 점차 크면서 회색 털이 빠지면서 이렇게 백마로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당한 얘기합니다, 진짜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행자의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진행자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엉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엉망이지. 근데 진행자 스스로 그런 질문을 짜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일단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영상을 이런 사진도 다 미리 준비했으니 집요하게 써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는 있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말하지 않았을까? 질문은 제작진이 또 줬을 겁니다.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이런 북한 내 정보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북한에 있는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태영호 공사도 이미 탈북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도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말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태영호 씨가 결국 결과적으로 다 들어보면 추측으로 얘기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태영호 씨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태영호 씨한테 이게 물어보는 게 적당합니까? 이 사람은 영국에 있었어요. 북한에 안 있고. 영국에 있었던 사람한테 백마 그거 어떻게 옮긴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다 들을 수 없는 질문을 진행자가 하지 말아야죠.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도 나 같으면 안 묻겠다. 이건 한심한 질문이에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진짜 방송을 너무 소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놀려먹느라고 그냥 그야말로 백마 타는 게 웃기다는 거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쇼하고 있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간 게 웃기다. 이거 얼마나 웃기냐 이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진짜 종편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그냥 매주 이제 그 문제 발언 선정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나쁘다라기보다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이 진짜 너무 정말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밖에 나와요.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수준 낮은 프로그램들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기 팟빵에서는요 카빈님께서 5,000원 캐시를 후원하시면서 언론개혁은 언론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민원연 응원합니다. 객관적이고 소통 능력, 데이터까지 굿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언론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론인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계속 시민으로서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스스로 못해요. 제가 보기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시민이 무서워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란색 메모지님, 오늘 새로운 방통위원이 들어가는군요. 언론을 위해 열일해 주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김창룡 교수가 지금 방통위원이 됐어요. 네. 그동안의 글을 보면 김창룡 교수의 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센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 비판의 취지에 걸맞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메멘토 모리님, 미탈은 산중턱에서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원경 처자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간 좀 많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네. 저는 공장장님 제발 좀이라는 생각입니다. 크크 하셨어요.
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2분밖에 안 나오셨는데도 부족합니다.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 방송에 모든 출연자에게 시간이 다 부족해요. 아니 근데 앞에 약간 뒤에 끌었어요. 앞 코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막 인상 썼어요. 그래서 앞에서. 송기호 변호사. 네네. 왜냐면은 뒤에 우리가 둘 분이 없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자,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어제 제가 강의 갔던 곳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아이고야. 미탈 많이 들어주세요라는 마지막 제 PPT 마지막이 항상 이거거든요. 민원연 회원가입해주세요. 미탈. 왜냐면 내가 이걸 말로 하기 참 창피하니까 일단 이걸 틀어놓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마지막 질문 받을 때 이걸 틀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어제 이용호 회원님이랑 그 미연곰탱님이랑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제 부산 갈 때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말은 우리가 듣는 나님께서 공익 광고 내용 좋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보면서 답답했었습니다. 비슷한 걸로 약 광고나 장어 광고에 남편과 자녀에게 챙겨주세요 하는 멘트나 장면을 보면서 아내 입은 입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광고 모니터 또 해주세요. 매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저희가 선거 끝나고 한번 좀 이제 시절이 그냥 좀 편안해지면 광고 모니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익 광고는 제가 아무래도 지금 집에 가서 제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 오케이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그 오케이 하는 그분들이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육을 잘 안 오십니다.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희롱 예방 교육은 높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높은 분들이 너무 안 들으셔가지고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저도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매년 메일이 와요. 경제 부문 상 준다고. 메일이 오는데 열어보면 상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상 받는 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뭐든지 돈인 것 같아요. 씁쓸해요. 민원연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쪽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가리지 않고 보내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미디어 오늘이 한번 조선일보가 상 준다고 메일이 왔다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맞아. 미디어 오늘한테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돈을 위해서라면 미디어 오늘도 된다. 그게 아니고 미디어 오늘 모르고 그냥 그렇죠. 아니 근데 미디어 오늘 모를 수가 없는데. 무작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지 일단 그 담당자는. 그걸 가장 사람. 열심히 비판했던 것이 미디어 오늘인데. 자, 하하하 웃으면님은 명태에는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하면서 명태 이름을 막 하다가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을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귀태라고 해서 다음 댓글 명작이라도 파왔다고 하셨습니다. 다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창피하니까. 그리고 하하 웃으면님이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잘 살고 싶어요도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제가 좀 봤는데요. 일단은 민원연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산이님, 박선희님 그리고 최고감자님 미탈에서 장악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뭘 장악할까요? 미탈에서 언론을 장악해야죠. 언론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악이요? 근데 안 돼. 그리고 사람의 정인님께서 1시간을 내서 들어야 해서 힘들어요. 주제별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 위에다가 타임라인을 올려놨는데 그거가 도움이 안 되셨나 봐요. 자, 그리고 민원연 잘한다, 김원경 화이팅 이런 글도 주셨고요. 데이터 저널리즘의 최고봉 너무 고생하신 듯 우리나라도 남성의 차별당함을 걱정해줄 만큼 성평등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민원연 광고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호아 K님께서 주셨어요. 민원연 광고가 재밌는 건 맞는데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재밌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가 됩니다. 자, 최철우님. 프레임체크에 나왔던 그 주제라 반가웠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폭발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프레임체크 방송분의 댓글은 조용하더군요. 그들도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철저히 통계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위해 오랜 시간 고생하신 민원연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인턴분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었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청원을 올려달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조중동 광고 금지 및 돈 내고 상 받기 금지법 제전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자. 청원 올리시면 공유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아무튼 최철호님 오늘 뉴공에서 처장님 개명하셨습니다. 민원경 처장님. 성을 민 씨로 바꾸시는. 자꾸 이래요, 자꾸.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지금 진짜 겨우겨우 허덕허덕 안 밀리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호시탐탐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못 나오는 날이 이제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봉우 팀장에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그런 날은 이봉우 팀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쭉 제가 하다가 제가 완전히 뭐 2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쭉 이봉우 팀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게 2주일을 통으로 휴가를 못 가요.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그냥 그때 이봉우 팀장이 불쑥불쑥 저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오늘 양해를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특히 다음 주부터 더 바빠지거든요. 봉우 씨가 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보다 더 잘하니까요.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